미국 캔자스주의 가드너라는 곳에서 아들 2에 딸 3, 이렇게 5자녀를 키우고 있었던 평범한 한 가정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이 5자녀들 중에 막내 아들이었던 알론조라는 남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막내 아들로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던 알론조. 22살의 성인이 돼가면서도 흥이 굉장히 많고 재미있는 성격으로 주위 사람들한테 인기도 많았다고 하고요. 주위 관계 또한 원만했다고 해요. 그러던 2004년 4월 3일경 그날 이 알론조는요, 자기 엄마한테 엄마, 나 오늘 파티 갔다가 조금 늦을 수도 있어요. 응? 파티? 무슨 파티 가는데? 아, 군대 가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우리 다 같이 가가지고 파티 즐기기로 했거든요. 우리? 그 우리가 누군데? 누구 가는데? 아, 나 자주 같이 노는 친구들 있어요. 그날 파티에 간다는 이 알론조를 데리러 온 친구는요, 저스틴이라고 하는 옆에 친구였습니다. 친구가 온 걸 확인한 이 알론조는요, 청바지와 그리고 티셔츠 그리고 스웨터, 아래에 스웨터를 입고 해골 모자를 쓴 채로 집을 나섰어요. 이때 알론조는요, 일주일 전에 밖에서 농구하다가 발목을 좀 다쳐가지고 다리를 절뚝절뚝거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아프면서도 나가서 논다고 간 거죠. 알론조는요, 집을 나서면서 자기 엄마한테 엄마, 나 파티 가갖고 놀고 올게요.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섰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전혀 이상한 기세가 없었다고 해요. 그렇게 다 모인 친구들은요, 대략 한 5명 정도? 다 모인 친구들은 파티를 가야 되니까 차량에 탑승할 인원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뭐 누구는 뭐 이 차에 타고 뭐 누구는 뭐 무슨 차에 타고 이런 식으로 인원을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의 파티는요, 작은 마을이었던 라신느라는 곳에서 열렸습니다. 알론조의 집에서 약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는데 외딴 시골 마을이어가지고 주유소 하나 없고요, 제대로 된 음식점, 편의점 하나 없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되게 외진 지역. 파티 장소는 이 라신느 지역의 한 외딴 집이었습니다. 알론조를 포함한 이 5명의 친구들은요, 이 파티 장소, 이 집에 딱 도착을 했을 때 그 집 주변에 몇몇의 사람들이 서 있었는데 그 모습을 딱 보고 알론조가 바로 소리를 쳤대요. 와우, 맥주 마실 사람! 이러면서 기분이 완전 들떠가지고 바로 그 파티 장소에 오자마자 흥분을 한 거죠, 알론조가. 그렇게 알론조는요, 파티에 있는 사람들과 안면을 텄습니다. 이날 이 파티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 16살에서 21살 사이의 남녀들이었어요. 그 인원만 무려 50명 정도에 달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때 다들 술게임 같은 걸 하면서 놀고 있기도 했고요. 한쪽에서는 뭐 춤을 추고 있기도 했고, 안에서는 카드게임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런 판에 자연스럽게 알론조는 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연스럽게 껴서 또 놀았어요. 친구들이 봤을 때는 당시에 이 알론조가요, 정말 잘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해요. 술판은 벌어졌고 사람은 미어 터지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싸움이 안 나는 게 이상하죠.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고 있었던 이 알론조는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왜? 술 한잔 더 하려고. 그렇게 양주를 따가지고 친구랑 술 마시다가 이 친구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이 알론조가 어떤 남자랑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이 점점 격해지는 것 같으니까 이때 알론조의 친구가 둘 사이에 끼어들어가지고 싸움을 말렸습니다. 아, 왜 이러냐고, 싸우지 말라고. 이때 이 싸움의 이유, 피부색이었어요. 미국이나 이런 데는 흑인 그리고 백인 뭐 이런 차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티장에서 어떠한 남자가 누가 이 파티에 시껌대기를 초대했냐고 하면서 상대 측에서 이제 알론조 쪽에 이제 시비를 튼 거예요. 당시에 이 파티에는 흑인 알론조 뿐이었습니다. 알론조 입장에서는 기분이 굉장히 나빴을 텐데 이때 알론조는 피부색, 뭐 흑인이라고 시비 트는 거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 분위기 자체를 망치고 싶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냥 참았던 거예요. 그렇게 그 파티에 1시간 반 정도 있었을 때 알론조의 다른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야, 근처에 다른 파티 또 열려 있다는데 우리 거기로 옮기자. 그렇게 이때 다른 친구들 한 3명 정도는요, 다 가자, 글로 가자, 옮겨가자 하는데 저스틴이랑 알론조는 그 파티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아, 싫어. 우리는 그냥 여기서 더 놀래. 그래서 당시에 다른 친구들이요, 아, 그래? 그럼 우리만 옮겨간다? 그럼 너네 둘이 재밌게 놀아. 그러면서 내일 보자 하면서 한 번씩 껴안고 나왔었다고 해요. 어차피 저스틴이 차가 있었기 때문에 알론조를 집에 데려다 주겠지라고 나머지 이제 다른 친구들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친구 저스틴과 알론조, 이 두 사람만이 파티에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요, 파티장 앞에서 담배를 피우게 됐는데 이 저스틴 담배가 다 떨어진 거예요. 알론조, 담배 남은 거 있냐? 나 담배 하나만 줘봐. 어? 야, 나도 이거 남은 거 마지막인데? 너 담배 사러 갈 거면은 간 김에 내 것도 하나 좀 사다 주면 안 되냐? 아이씨, 알겠어. 그럼 나 담배 좀 사러 갔다 올게. 그렇게 저스틴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차를 몰고 담배를 사러 파티장을 잠깐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파티 장소가요, 굉장히 외진 곳이었어요. 그곳을 저녁에 차를 몰고 가다가 이 저스틴이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막 헤매고요. 거기다 논두렁에 차가 또 빠지기까지 하면서 이 저스틴이 30분이나 길을 헤맨 겁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저스틴은요, 파티에 있었던 자기가 따로 알고 지낸 다른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옆에 알론조 있냐? 아, 알론조 전화를 안 받아. 야, 저한테 나 길 잃은 것 같다고 좀 전해줘. 이 말을 들은 알론조는요, 화를 냈습니다. 야, 네가 이렇게 늦게 오면 나 집에 어떻게 가? 그러니까 이 저스틴이 자기의 이제 따로 알고 온 친구였던 애덤이라는 친구한테 알론조를 집으로 대신 데려다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야, 애덤 미안한데 내 친구인 알론조 네가 좀 대신 집에 좀 데려다 주면 안 되냐? 그렇게 하루가 지났습니다. 2004년 4월 4일 아침. 이 엄마가 무심결에 아들 알론조의 방문을 열었는데 알론조가 없는 거예요. 집에 안 들어온 겁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친구들은요, 아, 알론조가 술이 많이 취해가지고 다른 친구 집에서 자나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아니, 무슨 일이 있어도 잠은 집에서 자는 애인데 연락 한 통도 없이 집에도 안 들어왔다? 이건 뭔가 좀 이상하다. 이에 부모님은요, 가족들, 친구들 다 연락을 해가지고 알론조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 어제 너네랑 같이 파티 가지 않았니? 마지막까지 우리 아들이랑 같이 있던 친구 누구니? 어제 저스틴 친구 애덤이 알론조를 데려다 주기로 했었다는데? 하지만 이 애덤은요, 안 그래도 어제 저스틴 말 듣고 알론조를 집에 데려다 주려고 했거든요? 근데 없더라고요, 알론조가. 그래서 나는 벌써 집에 간 줄 알았지? 그래서 저 혼자 집으로 왔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의 그날 파티장에서 저스틴은 담배 사러 간다고 이 알론조와 떨어졌고, 같이 왔던 친구 일부, 이 일부의 친구들은 또 다른 파티에 간다고 또 떨어져 나갔고, 저스틴의 친구인 애덤이 그 파티 현장에 알론조랑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알론조가 없더라. 그래서 집에 간 줄 알았다. 하지만 그 이후에 알론조는 집에 들어오지도 연락도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친구들과 알론조의 가족들은요, 모두 모여가지고 다음날 낮에 파티가 열렸던 곳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혹시나 알론조가 술에 완전 떡이 돼가지고 밖에서 잠들어 있는 건 아닐까, 여러 가지 주변 확인을 해보자 라고 해서 찾아간 거예요. 그렇게 친구들과 가족들이 파티 주변을 돌아보고 있었던 그때 옆에 길 옆 건널목의 작은 도로가에서 모자와 신발 한 짝,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나머지 신발 한 짝이 뚝뚝 떨어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지금 위에 사진에서 아래로 쭉 내려가면은 지금 아래 사진이 딱 나와요. 위치가. 쭉 내려가니까 갑자기 신발 한 짝이 뚝뚝 떨어져 있고 모자도 떨어진 채 발견이 된 거죠. 모두 알론조의 것이었어요. 누군가가 숨기려고 했다면 이 모자와 신발 쓰레기통에 버렸겠죠.
하지만 모자, 신발 덩그러니 작은 도로 풀숲 쪽에 뚝뚝 떨어져 있었거든요. 마치 누군가가요, 차를 몰고 가다가 길을 따라서 모자와 신발 한 짝을 이쪽으로 던지고 다른 한 짝도 그냥 창문통에서 던진 것처럼 말이죠. 그냥 막 타고 가다가 툭툭 쓰레기 버리듯이 버린 것처럼. 파티가 벌어졌던 나신느라는 지역은요, 인종차별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완전 시골 외딴 지역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가족들은 저스틴한테 되물었어요. 아니, 사람을 파티장에 데려가 놓고는 왜 같이 돌아오지 않은 거야? 특히 그 주변은 완전히 허허벌판이었는데 어떻게 집으로 가라고. 이에 저스틴은요, 아니 제가 담배를 잠깐 사러 간다고 나왔을 때 그때 알론조는 너무 즐겁게 놀고 있었어요. 계속 웃고요. 사람들 사이에 껴가지고 농담 막 해가면서 적대적인 분위기 그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가 두고 담배 사러 갔던 거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길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시간이 계속 지체가 됐고, 그러니까 저는 친구 애덤한테 대신 데려다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집으로 갔던 거였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저스틴의 말에 또다시 가족들은요, 끝까지 네가 가서 데리고 왔었어야지. 집에서 1시간이나 떨어져 있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얘를 그곳에 두고 혼자 길 잃었다고 집으로 가? 난 이해가 안 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파티가 열렸던 그 집은요, 비어있는 집으로 임대를 해주는 그런 집이었어요. 집의 오른쪽은요, 전부 밭이었고요. 집 뒤편으로는 작은 개천이 또 있었습니다. 가족들은요, 이 라신느를 담당하는 경찰서를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아들이 실종됐다라고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왈, 뭐 애들이 다 그렇지. 곧 돌아올 거예요. 기다려보세요. 이 말에 가족들은 말했습니다. 신발도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을 몇이나 아세요? 라고. 신발이랑 모자가 뚝뚝 떨어진 채 발견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라신느 자체가요, 흑인에 대한 차별이 심했다 보니까 실종 신고조차 접수를 잘 안 해줬었다고 하고요. 가족들이 알론조를 찾겠다고 라신느 지역을 막 돌아다닐 때도 그 주민들이 눈총을 엄청 줬었대요. 아, 저 사람들은 왜 여기 와가지고 저러고 있냐고. 여튼 가족들의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은요, 문제의 파티장 근처를 중심으로 개천부터 산까지 모두 수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이에 가족들은요, 사건 당일 함께 파티장에 갔었던 친구들한테 더더욱 화가 났습니다. 내 아들을 데리고 갔으면 같이 돌아왔었어야지. 왜 내 아들만 거기 덩그러니 두고 온 거야? 왜? 이 사건에 대한 단서가 너무 안 나오다 보니까 경찰은 알론조가 되게 만취해가지고 스스로 그쪽의 신발을 벗고 돌아가려고 한 거 아니냐라고도 추정을 했어요. 술에 만취해서 본인이 신발을 거기에 뚝뚝 떨어뜨려 놓고 혼자 걸어간 거 아니냐. 당연히 이런 경찰들의 추측 말도 안 되죠. 그날 새벽에는요, 비까지 왔었대요. 이런 상황에서 그 파티장에서 홀로 그 저녁에 집에 가겠다고, 그 어둡고 허허벌판인 데를 혼자 걸어가 집에 가겠다고? 그것도 신발을 한 짝 한 짝 떨어뜨려 놓고? 바보도 아니고? 그렇게 혼자 갈 성격도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당시 알론조는요, 발목도 다쳐가지고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2004년 5월 1일 알론조가 실종된 지 27일 정도가 지났을 때 보다 못한 가족들이요, 나섰습니다. 라신느 지역에서 직접 이 가족들이 사람을 모아가지고 수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가족들과 친구들, 이 지인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사건 현장 근처를 수색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당시에 이 파티장 뒤쪽에 개천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알론조의 삼촌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개천 쪽을 이렇게 막 뒤지다가 알론조를 발견했습니다. 개천에서 사망한 채 발견이 된 거예요. 27일이라는 시간 동안 경찰이 그렇게 수색해도 나오지 않았던 이 알론조의 시신이 가족들이 나서가지고 수색하니까 단 하루 만에, 수색 시작 30분 만에 발견이 된 겁니다. 그것도 사건 현장, 그 집, 그 파티장에서 겨우 200m 떨어진 개천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당시 알론조의 시신은요, 옷은 다 입혀져 있었고요. 귀금속 다 그대로 있었습니다. 현금도 그대로 있었어요. 그리고 부검 결과 처음에는 알론소의 사망 원인이 익사로 추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익사라고 판단할 구체적인 그런 해부학적 증거 없었어요. 이에 교살일까라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목을 조른 건 아니었을까. 왜냐? 이 목에 연조직이 많이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역시도 곤충들 그리고 동물들에 의해서 손상이 많이 돼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살인지 아닌지도 판단할 만한 그런 증거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부검을 해봤을 때 부러진 뼈 없었고요. 관통된 뼈 또한 전혀 발견되지 않았어요. 구타를 당했구나 싶은 흔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부검 결과 사망 사인은 알 수 없음. 알론소의 신발과 모자는요, 파티장 근처 고속도로 옆에서 시신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이건 뭘 뜻하는 걸까요? 시신이 발견된 위치와 이 알론소의 물건이 발견된 위치가 다른 거거든요. 신발과 모자는 왜 거기에 떨어져 있었던 걸까? 가족들과 친구들은요, 이거 100% 폭행치사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당시 파티장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술판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싸움 하나 없었겠냐 이거예요. 사건 당일도 누가 이런 씨껌댕이 부른 거냐라고 하면서 싸움이 잠깐 일어날 뻔하기도 했었잖아요. 만약에 사건 당일 그 현장에 흑인이 알론조 한 명이었다면 일행은 다 빠지고 자기 혼자 거기 있는 와중에 시비가 걸렸다면, 그런데 상대편은 일행이 있는 거야. 그 후에 일방적인 폭행이 계속적으로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알론조가 죽은 거였다면, 그리고 그 후에 이 범인들이 알론조의 시신을 그대로 방치하고 도망간 거였다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당시 경찰들이 2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수색을 했을 때는요, 시신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나서가지고 수색을 딱 시작하니까 사건 현장 200m 가까운 곳에서 수색을 시작한 지 30분 만에 시신이 나왔거든요. 시신이 나왔던 그 개천이요, 경찰들이 여러 번 갔던 곳이었대요. 그런데 그때는 분명히 시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FBI의 탐지견에 헬기까지 동원이 돼가지고 그렇게 막 다 찾았을 때 그때는 시신이 발견된 곳에 시신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들이 수색하기 시작하니까 바로 30분 만에 가까운 곳에서 발견. 이에 대해서 개천이었다 보니까 시신이 다른 곳에서 물에 밀려 떠내려 왔을 수도 있다라고도 일부는 얘기를 합니다. 물에 떠내려 와가지고 이제 그때 발견이 됐나 보다. 하지만 그랬다고 보기에는요, 이 시신의 상태가 물에 부풀려 있었다거나 전혀 그런 거 없이요, 피부색까지도 다 정상이었대요. 만약에 물에 떠내려온 거였다면 피부색이라든지 모든 게 다 물에 불어가지고 좀 이상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며칠 만에 발견이 된 건데? 그런데 죽지 않은 것처럼 보일 정도로 피부가 굉장히 멀쩡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알론조의 시신에서요, 옷이라든지 지갑이라든지 돈이라든지 플라스틱 카드까지 이런 게 다 나왔어요. 만약에 시신이 물속에 오래 있어가지고 떠내려온 거였다면 옆에 물품들 다 젖어 있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닐까요? 그런데 젖지도 않았고요. 훼손도 전혀 되지 않은 상태로 멀쩡했습니다. 손상된 게 전혀 없었던 거예요. 가족들은요, 아무래도 경찰들의 마지막 수색 이후에 이 범인이 개천에 시신을 두고 도망을 간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 범인이 경찰 수사 후에 알론조의 이제 가족들이 며칠 날 수색한다더라, 이 얘기를 범인이 어디서 들었고, 이에 이 알론조의 시신을 가지고 있었던 범인이 잘됐다, 가족들 손에 시신이 발견되게 하자라고 해서 가족들이 수색하기 전에 시신을 미리 거기에 두고 갔던 게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을 한 거예요. 이 라신느라는 마을은요, 작은 마을이기 때문에 소문이 금방 퍼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며칠 날 실종된 그 남자를 찾으려고 가족들이 온다고 하던데요, 라는 말이 돌았을 때 이 범인도 쉽게 그 소문을 듣게 된 게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4월 4일부터 가족들이 시신을 발견했던 5월 1일까지
알론조는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가족들은요, 아무래도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부패가 많이 진행되지 않은 걸 봤을 때 그동안 고기 냉동 창고나 좀 냉동고 이런 곳에 있었던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부패가 빨리 되게 되면 벌레 꼬이고 냄새 심해지잖아요. 그러면 시신이 있다라는 게 금방 들키게 되니까 부패가 빨리 되지 않도록 얼릴 수 있는 곳에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타이밍 맞춰서 개천가에 두고 간 게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몇 주가 지났음에도 시신 피부 상태도 멀쩡했고 뭐 그랬던 거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의학자는요, 조금 다른 의견을 내놨어요. 가족들의 말 모두 한낱 그냥 추정이고 뭔가 이렇다 할 단서가 부검에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확정 짓기는 애매하다. 이 법의학자는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고 시체를 처리할 때 편리한 방식을 사용합니다. 시체를 따로 또 옮긴다라는 거는 이 범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고 위험한 거죠. 특히나 시신이 발견된 개천 위치까지 이 범인이 시신을 따로 들고 옮겼다라고 하기에는 그 시신이 발견된 위치까지 가는 길이 굉장히 험하고 옆에 이제 덤프를 헤쳐가야 되는 거예요. 들판도 막 가로질러 가야 돼. 시신을 들고. 이런 걸 봤을 때 굳이 범인이 위험하게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냥 시신을 다른 곳에 뭐 땅에 쉬운 곳에 묻거나 해도 될 텐데 굳이 범인이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 개천가에 뒀을까라는 의문점이 든다라는 거죠. 2019년 3월 수사국에서는요, 알론조 사건에 대해서 오랜 수사를 통해서도 이 알론조가 범죄의 피해자라는 그 어떠한 증거나 정보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의 죽음에 대한 수사는 종결됐습니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범인 못 찾고요, 이 남자가 왜 죽어야 했는지, 왜 죽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아무것도 밝히지 못한 채 그냥 끝난 거예요. 그냥 종결하겠다. 여러분, 그날 파티장에는요 50명이나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했다라는 게, 애초에 이 수사는요 거짓말 탐지기 같은 것도 하지 않았어요. 제대로 된 수사 이루어지지도 않은 거예요. 정말 흑인이라는 이유로 벌어진 증오 범죄였던 걸까요? 희생양이 되어버렸던 걸까? 아니면 사고사? 아니면 술 먹고 시비가 붙었던 걸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범인이 시신 발견 현장에 정말 시신을 두고 갔던 걸까요? 도대체 이 사건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 그래서 오늘은 현재까지도 수사는 종결이 됐지만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는 한 청년의 사망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